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지난 2023년 1년 내내 이어졌던 여름 이적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궜던 김민재 선수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설이 2024년 여름 이적 시장을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최고의 명문 클럽 바이에른 뮌헨 이적을 선택한 지 1년 만에 다시 영국 언론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대한민국 대표 수비수 김민재 선수의 영입을 위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인지 영국과 독일 언론 현지 보도 원문을 해석하고 양 팀의 최신 상황까지 살펴보며 김민재 선수의 실제 이적 가능성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많은 분들이 포털 사이트 뉴스를 통해서 맨유가 다시 김민재 선수 영입에 나설 수 있다라는 국내 언론들의 인용 보도를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보도들은 말씀드린 대로 인용 보도이고 실제 국내 매체들이 취재한 내용은 아니고 영국 현지 언론에서 나온 보도들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 현지 언론의 보도 역시 영입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얘기인데 이 얘기가 영입 제안이 왔다거나 영입을 위한 실질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우선 김민재 선수가 최근 3경기 연속 독일 바이에른 뮌헨 경기에서 선발 명단에 제외되면서 입지 논란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 T-온라인이라는 곳을 소스로 트랜스퍼 뉴스 라이브에서 김민재 선수가 현재 상황에 불만을 갖고 있다라고 소개가 나왔는데 T-온라인은 지금 보시는 바이에른 뮌헨의 훈련복에 새겨져 있는 바이에른 뮌헨의 공식 스폰서로서 독일의 통신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그냥 어영부영 어중이 떠중이 매체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 내용이 나온 것은 김민재 선수가 실제 믹스존에서의 취재 권리를 갖고 있는 T-온라인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가진 내용으로 나온 그런 부분인데 국내 일부 기자들도 현지에 가서 김민재 선수 얘기를 했지만 지금 상황에 불만이 있다, 팀을 떠나고 싶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내가 프로 생활을 하면서 처음 겪은 일이긴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경기에 나서지 못한 상황이 아쉬울 수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팀의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거나 이적하고 싶다거나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은 선수가 피해야 할 상황은 맞습니다. 확실하게 주전 경쟁에서 밀렸다면 새로운 팀을 찾아 나설 가능성은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고 지금이 또한 시즌의 막판이자 이적 시장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김민재 선수의 이적설이 나오는 건 유럽 언론의 생리를 살펴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고 실제로 이적을 하지 않게 되더라도 이적 가능성을 타진하는 움직임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지난 주말 다름슈타트와의 경기도 김민재 선수가 완전히 결장을 했어요. 그에 앞서서 이재성 선수와 맞대결로 기대를 모았던 마인츠와의 분데스리가 경기도 8대1의 대승이 되는 경기였기 때문에 경기 막판 15분가량을 김민재 선수가 뛰었거든요. 교체로 나와서 뛴 것이죠. 그리고 중요했던 것은 이 분데스리가 경기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현재 우승 가능성이 조금 떨어진 가운데 라치오와의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전이 더더욱 중요한 경기였는데 이 원정 1차전을 김민재 선수가 풀타임으로 소화하면서 0대1로 졌는데 안방에서 치른 2차전은 다이어와 더리우트가 선발 출전하면서 김민재 선수가 아예 벤치만 지키고 결장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A의 최우수 수비수를 받은 김민재 선수가 라치오, 이탈리아 팀과의 경기에 기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 경기까지 빠진 것은 김민재 선수의 주전 입지에 분명히 이상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김민재 선수가 프라이부르크와의 분데스리가 경기 같은 경우에는 라치오와의 1차전에서의 아쉬웠던 평가 이후에도 어시스트까지 기록하며 나름 풀타임을 소화를 했어요. 다만 중요했던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분데스리가 라이프치히와의 홈경기 2대1 승리 당시에도 선발 경쟁에서 더리우트 다이어 조합에 밀려서 후반 막판 9분가량밖에 소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지난 다름슈타트전을 논외로 하더라도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경기에 있어서 투엘 감독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 현재 바이에른 뮌헨의 주전 수비 라인은 더리우트와 다이어라는 게 확실하게 굳어진 상황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영국의 이적 시장 전문 매체로 새롭게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풋볼 트랜스퍼스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새로운 구단주 짐 래드클리프 경이 김민재 선수의 영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라고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영국 현지 시간으로 3월 16일에 나온 최신 보도 내용인데요.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영입 목표였던 김민재가 현재 바이에른 뮌헨에서 자신의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인터뷰가 조금은 이제 과대 해석됐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적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끌어낼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고 관계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몬스터, 괴물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우뚝 솟은 한국 대표 수비수 김민재는 나폴리가 33년 만에 이탈리아 세리아 우승을 차지하는 데 기여한 이후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아웃 조항에 근거한 5천만 유로의 분데스리가의 영원한 챔피언 역대 최다 우승팀인 절대 강자 바이에른 뮌헨에 합류했습니다. 라고 상황을 소개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유럽 내에서는 자국 리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해외 구단들의 상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해리 케인과 에릭 다이어가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하면서 바이에른 소식도 그 어느 때보다 영국 팬들에게도 자세히 알려지곤 있지만 실제로 김민재 선수가 어떻게 바이에른에서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나폴리에서의 활약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33년 만에 역사적인 우승이었기 때문에 영국 내에서도 많이 알려졌고 그러면서 맨유가 김민재 선수와 강하게 연결됐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영국 내에도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맨유가 영입 경쟁에서 밀려난 이후 바이에른으로 김민재 선수가 완전히 이적한 이후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게다가 전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김민재 선수가 압도적인 주전, 확고한 주전으로 바이에른에서 활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사 논란이 나올 정도로 많이 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이에른에서 전성기를 다 보내겠구나 이런 흐름이었는데 그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바로 풋볼 트랜스퍼스가 소개를 한 것입니다. 지난 2022-2023 시즌에 유럽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한 김민재 선수는 큰 기대를 받으며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토마스 투헬 감독 체제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27살인 김민재는 항상 최고의 축구를 펼치지는 못했습니다. 즉 나폴리 시절과 비교했을 때는 올 시즌에 일관성이 조금은 떨어졌고 안정성에 있어서도 아쉬움이 조금 있었다라는 경기력을 얘기한 겁니다. 실제로 투헬 감독의 스타일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12월에 한국인 수비수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에서의 전반기에 대해서 아직 내가 주전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경기를 뛰고 혹사 논란이 있을 정도였지만 김민재 선수 본인은 내부적으로 느낌적으로 아직 내가 이렇게 안정적인 상황이 아닌데 밖에서 보기에선 계속 뛰고 있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더리우트도 부상이 있었고 우파메카노도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또 수비 라인에서 많은 이탈 자원과 영입 과정에서의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뛴 것이지 내가 정말로 투엘 감독의 확고한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얘기한 게 겸손한 반응인 줄 알았더니 그게 실제였다라는 것이죠. 아시안컵의 국가대표로 차출되어 뛰는 동안 자연스럽게 자리를 잃은 김민재 선수는 아시안컵 복귀 직후 바이엘 레버쿠젠과의 경기에 0대3으로 패배할 때 바이에른 뮌헨의 우승 희망이 사실상 끝났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그때 이후로 투헬 감독의 여름의 퇴장이 확정되면서 김민재 선수의 이제 입지가 달라졌는데요. 투헬 감독은 시즌 초반에 모든 아이디어를 창밖으로 던진 것처럼 보였고 이는 수비수들의 곤경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즉 이 상황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투헬 감독이 팀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당장 남은 시즌 그나마 본인의 명예를 챙길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한 실리적인 축구의 방향성으로 바꿨다라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즉 사실상 챔피언스리그 우승만이 올 시즌에 남아있는 우승 가능성이라면 그 우승을 위해서 조금은 실리적이고 소극적인 경기 운영, 결과 위주의 경기 운영을 하는 과정 속에 과감하고 도전적이고 공격적으로 경기를 하는 김민재 선수가 배제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맨유가 뛰어들어야 한다라고 풋볼 트랜스퍼스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풋볼 트랜스퍼스는 이러한 상황 속에 맨유의 적극성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피니언에 가까운 이적 시장에 어떻게 보면 의견을 게재한 것과 같은 이제 내용이에요. 즉 현재 맨유가 뛰어든 건 아니다. 뛰어들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요. 이전에는 투헬 감독이 네덜란드 대표 수비수인 마테이스 더리흐트를 선호하지 않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에는 더리흐트가 김민재 선수를 대신해 확실한 바이에른의 주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는 여름에 불만을 품었던 전 아약스 수비수와 계약하길 원했던 맨유와 아스널에게는 나쁜 소식입니다. 즉 더리흐트가 김민재 선수와의 주전 경쟁에서 전반기에 확실하게 밀려나면서 여름 이적 시장 내지는 1월 달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아시안컵에 참가하면서 이거는 뭐 불가능한 일이 됐었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더리우트가 주전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이 상황도 일단락이 되기는 했는데요. 만약에 김민재 선수가 아시안컵에서 돌아온 뒤후 다시 더리우트가 경기를 못 뛰는 상황이 됐더라면 더리우트는 출전할 수 있는 팀으로 이적을 추진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는 텐하그 감독과도 인연이 있지만 프리미어리그 팀들만이 이적료와 연봉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맨유와 아스널이 더리우트 영입에 뛰어들 것이고 협상이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리우트가 바이에른의 주전 자리를 되찾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김민재가 됐다. 풋볼 트랜스퍼스는 이제 김민재가 그 더리우트의 맨유 혹은 아스널의 영입 대상, 영입 리스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언급된 T온라인과의 김민재 선수의 인터뷰에서 교체 선수가 된 것은 본인에게 이례적인 일이며 이로 인해 자괴감까지 든다라는 말을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경기에 출전했지만 김민재 선수는 바이에른에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못 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전에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때도 항상 경기를 뛰었는데 지금은 내가 잘하더라도 팀의 성적과 동료의 성적에 따라 내가 못 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것을 불만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이걸 또 이겨내겠다라는 의지로 이제 얘기한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발언들이 조금은 이적 시장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왜곡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이적 시장의 관계자들이 활용하기 위해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어찌됐거나 현재 전성기 나이에 있는 김민재 선수는 다시 주전으로 경기에 뛰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에 여름에 바이에른으로부터 맨유가 그를 영입할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즉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맨유가 거액의 오퍼를 한다면 바이에른도 굳이 백업 선수로 두고 있을 김민재 선수의 오퍼를 거절할 이유가 없고 김민재 선수 역시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적 협상에 나서고 이적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주목할 대목이 있죠. 맨유는 작년에 김민재 영입에 큰 관심을 보였지만 재정적 페어플레이로 인한 제한, 자금 부족으로 인해 영입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즉 의지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김민재 선수의 영입 경쟁에서 밀려난 거예요. 하지만 올해는 이야기가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짐 래드클리프 경의 투자 덕분에 맨유는 에릭 텐하그 감독을 경질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관계없이 올 여름 이적 시장에 선수단 보강을 위한 대규모 지출을 예정하고 있고 특히 수비 라인은 개선이 필요한 핵심 분야 중 하나라는 것, 즉 테나 감독의 유임 여부와 관계없이 래드클리프 경은 이제 새로운 구단주로서 올 여름에 큰 돈을 써서 전력 보강을 할 것이다. 특히 주목할 것이 지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수비 보강이 절실하다라는 세간의 평가 속에서 겨우 35세의 노장 수비수 거의 전성기가 끝났다고 평가됐던 전 맨유 선수인 조니 에반스를 데려온 것 외에 맨유가 수비 라인에 보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니 에반스가 올 시즌 그 기대가 낮았던 것에 비해 잘해주긴 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핵심적인 젊은 선수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과정 속에 니스의 이제 장클레어 토디보 프랑스 대표 수비수도 맨유와 연결이 됐었잖아요. 토트넘과도 연결이 됐었는데 드라고신을 결국에 결정했던 상황이 됐었죠. 근데 래클리프 경이 니스의 구단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래클리프 경 입장에서는 토디보를 거액에 팔아서 니스 구단에도 이익을 안겨야 돼요. 근데 내가 둘 다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맨유가 큰 돈을 쓰게 하면서 이제 토디보를 영입한 협상을 끼어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차라리 토디보는 이제 맨유의 영입 대상으로 두지 않고 다른 팀으로 매각을 한다거나 니스의 운영에 도움을 주는 상태로 가고 김민재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얘기인데요. 풋볼 트랜스퍼스가 함께 협업하고 있는 SCI에 따르면 맨유는 김민재를 영입하는 게 현명할 것이다라는 분석 리포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실제로 개인 능력 면에서 김민재 선수가 라파엘 바란이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보다 더 나은 맨유에 입단할 경우 맨유 최고의 센터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마르티네스가 갖지 못한 높이를 갖고 있고 바란이 현재 체력이 떨어지고 있고 부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 피지컬적인 면을 또 커버할 수 있고 바란과 리산드로를 합쳐놓은 활약을 김민재가 하면서 바란의 파트너든지 리산드로의 파트너든지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다. 김민재 선수를 중심으로 센터백 라인을 재구성할 수 있다라는 분석 리포트가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김민재 선수가 뮌헨을 떠날 방법을 찾을지를 말하는 건 이르지만 계속 지켜봐야 할 선수가 될 수 있다. 즉 상황을 계속 지켜보다가 정말로 바이에른이 이 선수를 다음 시즌에도 주전으로 안 쓸 거라면 움직여서 데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풋볼 트랜스퍼스가 이적 시장에서 아직 공신력이 높은 매체는 아닙니다. SCI 스포츠와 함께 고급 축구 데이터와 이제 테크놀로지 기술을 통해서 이적 시장 뉴스를 이제 만들고 또 취재하고 또 이적 리포트를 개발하고 선수들의 이적 가치에 대해서도 그냥 시장의 상황이 아니라 면밀한 데이터를 통해 파악해서 이적 전문 뉴스의 선도적인 그런 발전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갖고 출범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공신력이 아직 높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이 보도를 그냥 무시할 정도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유나이티드 인 포커스 역시 지난해 여름에 맨유가 놓쳤던 김민재 선수가 시장에 다시 나올 수 있다는 보도와 더불어 맨유가 김민재를 지켜봐야 한다. 그러면서 지난해에 영국의 정론지인 가디언도 이미 김민재 선수가 맨유의 1순위 영입 수비수였으나 해리 맥과이어가 웨스트햄 이적을 거절했고 빅터 린델로프도 팔고 싶었지만 린델로프의 평가된 이적료만큼의 돈을 제시한 팀이 없었기 때문에 맥과이어와 린델로프를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금상으로 이제 김민재 선수를 영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놓친 것이다. 여전히 김민재 선수에 대한 맨유 내부 평가는 매우 높기 때문에 만약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 선수를 이적시킬 의향이 있다면 맨유는 이제 그 자금 문제를 해결했고 맥과이어나 린델로프나 혹은 뭐 지금 계약이 끝나는 에반스의 상황까지 포괄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맨유의 수비수 두세 명이 떠날 경우에는 충분히 김민재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공간과 자금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맨유가 지금 바이에른 뮌헨의 유망한 공격수 마티스텔도 노리고 있다고 하면서 바이에른 측을 면밀하게 또 지켜보고 협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히려 텔보다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더 수월할 수 있다. 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좋은 경기로 보이고 있기도 하고 어린 선수고 바이에른이 미래의 주전 공격수로도 삼고 있고 차라리 그나브리라든지 또 은퇴의 나이가 가까우고 있는 밀러라든지 이런 선수들의 정리가 더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텔을 내보낼 수 없거든요. 하지만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게 영입한 다이어도 잘해주고 있고 더리우트도 아직 어리고 여기에 추가적인 센터백의 영입까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투엘 감독이 떠나고 새로운 감독이 올 경우에는 또 그 감독의 의사에 따라서 김민재 선수를 이적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유나이티드 인 포커스 같은 경우도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의 벤치에 갇혀있지만 그런 상황이 오히려 맨유 입장에서는 이적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맨유가 현재는 에버튼의 브란스웨이트라든지 또 포르투갈 수비수인 이나시우, 안토니우 실바 뭐 이런 선수들을 통해서 젊은 센터백을 영입하고자 하고 있지만 나폴리에서 너무나 잘해줬던 이미 검증됐고 아직은 전성기의 기량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오시맨이나 김민재 같은 정상급 선수를 영입할 기회가 있다면 래드클리프 경이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소개했어요. 즉 기본적으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어린 선수를 데려오겠다는 방향성으로 지금 팀을 운영할 것이지만 김민재 정도면 돈 써서도 데려올 의지가 래드클리프 경에게 충분히 있다라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유나이티드 인 포커스 역시 2018년에 출범한 매체인데요. 그냥 팬들이 운영하는 매체가 아니라 영국의 GRB 미디어 그룹이 런칭한 맨유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매체로서 맨유의 각종 뉴스 그리고 오피니언뿐 아니라 뭐 기자회견까지도 취재하고 소개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역시나 공신력이 높은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곳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맨유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스트레이트 뉴스 역시 비슷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최근 맨유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김민재 선수 영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도들이 나왔을 것이다. 결코 근거 없이 여러 복수의 매체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러한 가운데 독일의 키커지, 독일 매체들도 바이에른 뮌헨의 여름 이적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이제 바이에른 뮌헨 명예회장이 울리 헤네스의 최근 발언을 키커가 보도했는데 지금 우리의 플레이 방식, 투헬 감독이 올 시즌을 끝으로 떠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응집력을 보이면서 똘똘 뭉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분명히 좋다. 하지만 팀 전체가 조금은 수비적으로 경기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선수들이 도전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 대가를 치더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투헬 감독의 경기 운영 방식이 나는 올 시즌을 끝으로 떠날 감독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팀 플레이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최대의 성적을 내기 위한 운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달려들고 도전적으로 플레이하고 많이 움직이는 김민재 선수보다는 안정적으로 뒤를 지키면서 롱볼을 뿌리는 더리우트와 다이어를 통해 센터백 라인을 재구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가운데 바이에른 뮌헨은 대규모의 리빌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투엘 감독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 라이트백으로 좋은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키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새로운 도전을 위해 많은 접촉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과정 속에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아스날,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등 5개 팀과 연결되고 있고 그중 일부 팀이 이미 키미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맨유, 첼시, 파리 생제르맹도 키미를 원한다라고 하거든요. 다만 이 팀들로의 이적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맨유와 첼시는 다음 시즌 챔스 진출 여부가 불투명하고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리그 자체에 대한 수준에 있어서 키미가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맨유가 지금 여름에 바이에른 선수를 꽤 많이 지켜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 속에 이 키미의 이적설도 나오고 있고 그 외에 그나브리라든지 슈퍼모탱이라든지 꽤 많은 선수들이 현재 바이에른이 올 여름에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정리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원했던 수비수가 있죠. 바로 우루과이 대표 수비수 바르셀로나의 로날드 아라우호인데요. 이 선수가 바르셀로나의 자금 문제로 인해서 올 여름에 떠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적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바이에른 뮌헨이 움직일 것이다. 라이트백도 되고 센터백도 되고, 사실 김민재 선수의 속도감을 갖고 있는 그런 능력 그대로 대체할 수 있는 센터백이 아라우호거든요. 다만 바이에른 뮌헨은 더리우트, 우파메카노, 김민재가 모두 남는다면 센터백에 큰 돈을 쓰지 않겠지만, 김민재 선수를 맨유로 내보내는 상황이 된다면 충분히 아라우호 영입을 위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올 여름 이적 시장, 맨유와 바이에른 뮌헨의 보강 필요 상황을 살펴보시면, 맨유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 공격수 호일룬이 잘해주고 있고, 가르나초도 지금 자신의 포텐을 완전히 터뜨렸고, 아마드까지도 살아나고 있고, 레시포드도 부활의 기운을 보이고 있고, 지난해 여름에 영입한 마운트를 제대로 부상으로 못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선 미드필드도 굳이 보강이 필요 없고, 마이누가 이제 최고의 미드필드로 떠올랐고, 맥토미니도 다시 본인의 능력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보강을 해야 된다면 바로 센터백 자리, 바란 선수의 몸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린델로프도 이제는 황혼기고, 리산드로는 분명히 부상의 문제와 높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센터백이야말로 큰 돈을 써야 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 영입을 위해 움직일 수 있고요.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이트백 포지션에 문제가 됐던 게, 마즈라이도 부상인데 마즈라이가 회복을 한다면 이제 샤샤보이를 이미 지난 1월에 영입을 했고, 스타니시치가 임대해서 돌아온다면 라이트백과 센터백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크게 되지 않습니다. 알폰소 데이비스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의 영입과 이제 센터백 포지션에 만약에 아라우호까지 오게 된다면 더리우트, 다리어, 우파메카노, 아라우호, 스타니시치까지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더더욱이나 김민재 선수를 충분히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 올 시즌까지는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활약을 해줘야 되는데요.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잔여 일정 속에 또 다이어의 문제, 더리우트의 문제가 드러나서 김민재 선수의 가치가 제고된다면 이런 이적 얘기들은 살릴 수 있겠습니다.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더 이상 다이어를 쓸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경기가 주어지는데요. 3월 31일 일요일 새벽 2시 30분 도르트문트와의 대여 클라시코, 그리고 속도감 있는 선수들이 많고 템포 플레이가 좋은 아스널을 상대할 챔피언스리그 8강전 4월 10일 새벽 4시, 4월 18일 새벽 4시에 1, 2차전 일정이 확정이 됐는데요. 김민재 선수의 스타일상으로는 프리미어리그에 가는 게 압도적인 분데스리가의 강자로서 뒷공간을 커버하고 또 이제 도전적인 수비가 필요한, 과감한 수비가 필요한 그런 상태가 많이 요구되지 않는 이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것보다는 프리미어리그로 가는 것이 본인의 가치와 본인의 장점을 더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활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시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높은 관심과 또 큰 이적료 준비를 이제 끌어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연 김민재 선수 아스널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는 출전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바이에른 뮌헨 내에서의 주전 경쟁과 여름 이적 시장의 상황 어떻게 될지 한준TV에서 새롭게 나오는 최신 소식들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